인구 고령화는 경제 용어다. 요즘 고령화, 초고령 사회, 노인 부양비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지.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사회 문제나 복지 문제로만 생각해. 하지만 말이야, 인구 고령화는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진짜 경제 용어야. 오늘은 이걸 좀 풀어서 쉽게 이야기해보자. 인구가 늙어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선 숫자로 보자고.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 가까이야. 4사람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이지. 이걸 경제학에서는 고령화율이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해.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가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경제적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이 줄고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고 정부의 재정 구조까지 흔들리는 것을 뜻하지. 노년층이 많아질수록 나라 전체의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야.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진다. 한 나라 경제의 뼈대는 일하는 세대야. 세금 내고 물건 사고 기업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 구조가 뒤집혀. 젊은 사람은 줄고 은퇴자는 늘어나. 생산은 줄고 소비는 의료와 복지 중심으로 쏠리지. 즉,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야. 실제로 일본을 봐.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지금까지 30년 넘게 잃어버린 성장을 겪고 있지. 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인구 고령화야. 일할 사람은 줄고 정부의 사회보장비는 눈덩이처럼 불었지.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가 살아나질 않는 거야. 돈은 도는데 쓸 사람이 없는 구조. 이게 바로 고령화 경제의 딜레마야. 연금과 세금의 역설. 이제 복지 얘기를 해보자. 정부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연금, 의료비, 장기요양 같은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해.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오겠어? 바로 젊은 세대의 세금이지. 지금 일하는 3050대가 낸 세금이 은퇴 세대의 연금으로 쓰이고 있는 구조야. 근데 인구 구조가 기울면 어떻게 될까? 일하는 사람 1명이 떠받쳐야 할 노인 수가 늘어나. 이걸 부양비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2020년대엔 1명이 노인 0.4명을 부양했다면 2050년엔 1명이 1명을 떠안게 된다고 해.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과 쉬는 사람이 10일이 되는 거야. 이건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야. 국가의 세입 구조가 무너지는 경제 문제야. 부동산, 소비, 금융시장까지 달라진다. 고령화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나? 노년층이 많아지면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늘어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집값은 떨어지지.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이미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빈집이 늘고 있어. 반면 수도권은 고령층의 자산이 몰려 있어서 거래는 줄지만 가격은 유지되는 특이한 현상이 생기지. 소비도 달라져. 젊은 세대는 경험 소비를 하지만 노년층은 안정 소비를 해. 외식보다 병원, 보험, 금융상품 쪽으로 돈이 몰려. 그래서 보험사나 제약회사가 강세를 보이고 패션이나 유통업은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게 다 인구 구조가 바꾸는 경제의 흐름이지. 노년층은 돈을 모으고 젊은 층은 돈을 쓴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돈이 돌 때 성장한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해. 돈을 쓰기보다 혹시 모를 병원비나 자식, 결혼자금, 노후자금으로 묶어두지. 그 결과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기업 매출이 줄고 투자도 줄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지. 이걸 경제학에서는 저축 과잉, 소비 위축, 투자 부진의 3단 콤보라고 불러. 결국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돈이 움직이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야. 이건 일본의 2000년대 경제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야. 그럼 해법은 없을까? 물론 있어. 첫째,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거야. 은퇴한 세대를 그냥 쉴 사람이 아니라 경험 많은 경제자원으로 보는 거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돕고 기술 교육을 지원해야 해. 둘째, 이민정책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해.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선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거든. 셋째, 연금과 복지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손봐야 해. 지금처럼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로는 버틸 수 없거든. 고령화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다. 결국 인구 고령화는 복지, 노동,
세금, 소비, 부동산까지 다 연결돼 있는 경제의 뿌리 문제야. 그래서 인구 문제를 단순히 출산율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의 성장 전략으로 봐야 해.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만큼 남아있는 인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기술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지. 고령화는 멈출 수 없지만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는 있어. 예를 들어 실버산업, 건강관리, 간병, 주거, 금융, 여행 등 노년층을 위한 시장이 커지고 있어. 이건 위기이자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지. 결국 고령화는 경제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의 시작일지도 몰라. 정리하자면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사람이 늙는 게 아니라 경제가 늙어가는 현상이다. 젊은이의 손이 줄면 경제의 숨소리도 느려진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달라질 수도 있다. 늙는 속도보다 경제가 더 빨리 진화하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변화일 뿐이니까. 이상 경제학자 강대박이 전하는 이야기였어. 인구 고령화,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경제의 언어로 봐야 할 때다.